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벤 시몬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벤 시몬스의 뉴스 컨텐츠들은 죄다 반복이죠. 네, 오프 시즌 때, 벤 시몬스 한번 기대해 볼만 할까요? 벤 시몬스가 건강해 보이는데요. 막상 시즌이 들어가면, 벤 시몬스 출전 여부 불투명, 몇 경기 아웃, 시즌 아웃, 몇 시즌째 지금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참 벤 시몬스가 처음에 NBA에 들어왔을 때 보여줬던 그런 템포 푸시 능력, 수비력, 그리고 조엘 엠비드와의 콤비, 이런 플레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벤 시몬스 처지는 참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또 벤 시몬스를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벤 시몬스의 부상 타임라인과 다음 시즌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에도 벤 시몬스의 이 오프 시즌은 또 한 번 돌아왔습니다. 자, 이 크리스 브리클리 트레이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올스타 때 벤 시몬스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벤 시몬스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많은 NBA 팬들은 아마 이런 트레이너가 하는 말들은 썩 믿지는 않을 겁니다. 매 시즌 있어 왔던 일이고, 또 벤 시몬스가 우통 까고 멋진 근육으로 또 슈팅을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멋진 스핀 무브를 돌아서 덩크를 찍는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즌을 위한 약간의 블러핑 느낌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벤 시몬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몸 상태 정말 좋다. 그리고 올 시즌 브루클린은 아주 무서운 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벤 시몬스 결국 15경기 뛰고 시즌 아웃됐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가장 좋은데 15게임만 뛸 수 있나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죠. 물론 본인이 태업을 하거나 일부러 경기를 뛰기 싫어서 15게임만 나온 건 아니지만, 계속 이런 말들이 결국 지켜지지 않는 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다 보니까 벤 시몬스가 본의 아니게 약간 거짓말쟁이 느낌이 지금 나고 있죠. 자, 그리고 2022년 9월 29일에 벤 시몬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올 시즌부터 3점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5번 센터로 뛰는 걸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모두 다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벤 시몬스는 자크번 감독이 이 벤 시몬스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술을 고안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즌까지 브루클린에서 뛰었던 미켈 브리지스, 스펜서 디니디가 굉장히 큰 불만이 있었다더라 라는 루머가 있었을 정도로 이 벤 시몬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짜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 쓰임새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벤 시몬스도 본인이 1번으로 뛰면서 필라델피아에서 전성기를 보냈잖아요. 내 손에 공이 있어야 되는 선수가 갑자기 구준이라고 4번, 5번으로 뛰라고 했을 때 좋아할 선수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3점을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단 1%도 믿지 않았지만, 5번으로 뛰는 걸 좋아한다? 사실 저는 저 말도 고지고대로 믿기는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벤 시몬스의 훈련 장면을 보시죠. 자, 드리블 치다가 풀업 3점. 이런 장면이 이제 현혹될 수 있죠. 우와, 풀업 던지는데, 와, 슛폼 죽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와, 잡자마자 저렇게 턴어라운드 샷을 쏜다고? 우와, 지금 슛폼 미쳤다. 너무 멋있다. 왼손 커리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오프시즌 보여주기용, 인스타 업로드형, 자, 이렇게 지금 몇 시즌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정작 시즌 들어가면 이렇게 본인이 점퍼를 던지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벤 시몬스의 외곽은 다음 세상이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때 잘 됐던 정말 림을 공략하는 어택 더 림, 인사이드에서 오른손으로 올려놓는 그런 베이비 훅샷도 더 보기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벤 시몬스가 과연 평균 2자리 득점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인 공격 스킬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벤 시몬스가 맺은 계약이 다음 시즌을 끝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 말인즉슨 벤 시몬스 본인에게 올 시즌은 FA 로이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벤 시몬스는 젊습니다. 여전히 전성기고, 또 FA로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해서 지금처럼 출석률이 낮거나 또 혹은 이런 약점이 계속 지속된 채로 베테랑이 된다면 정말 오버가 아니라 2025-26 시즌에는 벤 시몬스의 모습을 NBA에서는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첫 번째, 부상이 잦죠. 그 말인즉슨 내가 내 몸 관리를 굉장히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은 결국에는 워크 에틱, 내가 경기나 연습이나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는 걸 리그 전반적으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구에 미쳐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셀럽의 삶을 살잖아요. 롤스로이스 계약하는데 그 계약하는 사진 인스타에 올리고 팬들은 복장 터지는데 벤 시몬스 본인은 유유자적한 삶을 사니 그런 것들이 사실 다른 팀으로부터 좋은 인상을 주겠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한 가지 벤 시몬스에게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FA 로이드. 저 40밀에 달하는 금액이 올 시즌을 끝으로 끝나요. 그리고 내가 NBA에선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FA인데 뭐 사실 미아가 될 수도 있고 뭐 1년 재수를 택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벤 시몬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동기부여의 한 해가 다음 시즌이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NBA 선수들, 스포츠 선수들이 전부 다 사실 FA 로이드, 그 다음에 FA를 앞두고 내가 잘하고 싶은 열망들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벤 시몬스에게 이번 시즌은 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최근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집중력과 동기부여가 정말 극에 달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좀 씁쓸하지만 벤 시몬스에게 또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벤 시몬스는 1996년생이에요. 그렇다면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 그 다음에 드래프트 동기 아니면 또래 가운데 잘된 선수들은 이미 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놨는데 벤 시몬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경기를 임하는 태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이 부상을 극복하고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약점을 메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물론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또 뭐 숨은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많은 돈을 받고 뛰는 프로 선수라면 가장 중요한 건 생산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 볼륨 다 높으면 좋죠. 기복 적으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동선수가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경기장에 출근하는 빈도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벤 시몬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2016-17 시즌 때는 발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리시즌 중에 오른발에 5번째 중족골이 골절되면서 루키 시즌을 날렸어요. 그래서 2016-17 시즌은 아예 한 게임도 뛰지를 못했습니다만 17-18 시즌에 보란듯이 복귀했고요. 81경기 뛰면서 15.8득점, 8.1리바운드, 8.2 어시스트, 1.7스틸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록을 내면서 신인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19 시즌, 2년차 시즌 때는 79경기 뛰었어요. 그러면서 생애 처음으로 올스타에, 소프트머 시즌 때 올스타에 뽑힙니다. 이때까지 괜찮았죠. 19-20 시즌, 바로 허리와 무릎 부상이 겹치게 됩니다. 53경기를 소화한 이후에 허리 부상을 입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시즌 재개를 했는데 3경기 만에 또 무릎 부상을 입었어요. 자, 하지만 뭐 전체적인 결장 경기는 15게임이었으니까 양호했죠. 자, 그리고 이듬해 2020-21 시즌 이때도 무릎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정규 시즌 58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빠진 경기 수를 놓고 보자면 단축 시즌이었기 때문에 14게임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4년차까지는 루키 시즌 제외하고는 굉장히 출석률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2021-22 시즌 때부터 악몽이 시작되죠. 자, 21-22 시즌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을 통째로 날렸는데 이때는 허리 부상도 입고 마음의 부상도 입었어요. 닥 리버스 감독으로부터 또 조엘 엠비드로부터 디스를 당하니 벤 시몬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벤 시몬스가 플레이오프에서 그 더 패스 하나 있었잖아요. 골 밑에서 직접 레이업이나 덩크 찍지 않고 패스 돌리다가 결국에 이제 팀이 졌는데 저는 벤 시몬스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닥 리버스 감독, 조엘 엠비드도 그때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고 또 벤 시몬스는 필라델피아에 대한 감정이 나빠졌을지언정 항상 필라델피아 구단과 또 팬들에 대한 사랑은 늘 표시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2022-23 시즌 때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브루클린 이적하고 나서도 무릎과 허리 부상이 또 겹칩니다. 자, 그러면서 42경기만 출전했어요. 출석률 50% 간 넘는 수준이죠. 자, 그리고 나서 23-24 시즌 때 또 한 번 허리 부상이 재발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게임 출전에 그쳤어요. 초반 3-4년과 최근 3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것도 벤 시몬스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소속팀을 더 높은 곳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전성기의 나이에 고꾸라진 거예요. 부상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 벤 시몬스의 가치를 완전히 떨어뜨렸고 사실은 기대감도 지금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죠. 자, 출석률을 보시면 16, 17 시즌 때는 시즌 아웃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DNP였고요. 17, 18 시즌 81경기, 18, 19 시즌 79경기, 19, 20 시즌에 57경기였고요. 2021 시즌 때 58경기, 이때까지는 뭐 괜찮았습니다. 코로나도 겹쳤고 그 다음에 부상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는데 21, 22 시즌 때부터 지금까지 3시즌 동안에 57경기 뛰었어요. 브루클린에서 뛰었던 2시즌 동안 57경기, 필리에서 뛰었던 4시즌 동안 275경기, 뭐 엄연히 따지면 5시즌 동안이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서 보냈던 16, 17 시즌도 엄연히 필리 소속이었으니까 그만큼 이 벤 시몬스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벤 시몬스의 올 시즌은 2020-21 시즌 이후에 가장 뛰어날 거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출석률도 저는 최소 60경기 이상 뛴다고 봅니다. 왜냐? 돈이 걸려 있으니까. 내가 그냥 뛰지 않아도 돈이 나오던 그 마음가짐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얼마의 계약을 맺던 간에 나는 완전히 자유계약으로 풀리기 때문에 벤 시몬스 입장에서 이번 시즌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벤 시몬스 본인이 원하는 셀럽의 삶, 그 다음에 지금의 소비 지출을 견디기 위해서는 FA 한 번 더 해야죠. 그렇다면 저는 벤 시몬스가 긍정적으로 브루클린 네츠에게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 시몬스가 3점을 던지거나 미드레인지 게임을 가져가거나 턴어라운드 점퍼, 페이더웨이, 풀업 이런 걸 던질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벤 시몬스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에 벤 시몬스 본인이 잘하는 수비, 템포 푸시, 그 다음에 보조 플레이메이킹, 그리고 팀 디펜더, 자, 이런 면모,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는 지금 젊은 팀이기 때문에 영건들에게 많은 경험과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베테랑의 면모를 2024-25 시즌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NBA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조코피TV와 재밌게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